오늘은 나 어릴 때 이야기를 해줄게. 나 어릴 때는 인터넷이란 게 없었어. 그래서 동네 애들끼리 놀았는데, 당시에는 수직적인 사회구조였기 때문에 서열 문화가 엄격했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 구조였고, 이 구조는 국민학교 들어가기 이전부터 알게 되는 내용이었어. 그래서 당시에 동네 애들끼리 모여서 놀게 되면, 뭘 하면서 놀지, 어떻게 편을 나눠서 놀지, 나이 많은 놈이 알아서 정하는 거였단 말이지. 만약에 피구 같은 걸 하더라도 6학년짜리가 지 마음대로 편을 짜줬다고. 근데 만약 6학년짜리가 팀을 짜는데 밸런스가 붕괴된다? 그럼 누군가는 삐진단 말이야. 삐져서 집에 간다고. 그럼 이제 6학년짜리는 엄마에게 등 싸다고 존나게 맞는 거야. 엄마가 동생들하고 사이좋게 놀랬지? 이러면서 등 싸다고 존나 때린다고. 그럼 이제 국민학교 6학년짜리는 팀 밸런스 짜다가 뇌정지가 오는 거야. 밸런스가 조금만 안 맞아도 누군가는 삐질 거고, 그럼 결국 엄마에게 등 싸다고를 맞으니까 처음부터 밸런스를 잘 짜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밸런스를 짜다가 정 밸런스가 안 맞으면 깍두기 같은 특수 룰을 도입하기 시작하는 거야. 뭐 막내는 목숨이 10개라든가 무적이라든가 데미지 반사라든가 정상적으로 같이 놀 수 없는 애들에게 어드밴티지를 주기 시작하는 거지. 엄마에게 등 싸다고 맞기 싫으면 어떻게든 밸런스를 맞춰야 됐거든. 근데 아무리 해도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럼 차라리 자기가 불리한 핸디캡을 가지고라도 게임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내가 불리함을 감수하면 모두가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형이라는 존재는 권력을 가진 인간이자 책임도 가진 인간이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는 어린 나이 때부터 권력과 책임을 동시에 가져보면서 형평과 평등이라든가 노력이나 성취라든가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든가 다양한 능력을 기르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좀 더 커서 중학교에 들어가면 수업 시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동생들이 아니라 학교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거든. 그럼 이제 형이라는 권력이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의 사회를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초등학교 때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중학교 때의 인생이 결정되게 되는 거지. 초등학교 때 양보나 평등이란 개념을 이해한 놈은 당연히 사회성이 높으니까 잘 지내겠지만, 초등학교 때 동생들을 상대로 주먹으로 억누르고 살아왔던 놈들은 당연히 친구들하고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결국 성장 배경이 뒤틀린 애들은 친구들하고 충돌만 하면서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뭐 본인이 싸움을 잘해서 주먹으로 해결하는 애들도 있긴 했는데 결국 그런 애들은 나중에 형이나 어른들에게 쳐맞는단 말이야. 나중 가서는 결국엔 자기가 틀린 걸 인정하고 사이좋게 지내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내 기억의 중학교란 그런 장소였어. 윗세대가 남긴 문화를 계승해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드는 거의 원시부족 사회에 가까운 느낌이었지. 결국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민주적인 해결법을 학습하게 되고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사회화가 돼가는 거야. 그게 내가 어릴 때 자라온 환경이야.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통솔하는 게 당연했고, 만약 그러다가 문제가 심각해지면 어른들이 나서서 개입하는 게 그 당시 사회의 룰이었지. 근데 이게 단점이 상당히 많았거든. 사회 구조상 누구에게나 개성이 허용되진 않았어. 그리고 집단의 변화가 매우 느린 시절이었지. 문제가 쉽게 개선되기 힘들었고 새로운 문화가 인정받는 게 매우 힘들었던 시절이지. 그 대신에 이제 장점을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우리라는 단어의 범위가 넓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점심에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다? 그럼 옆집에 가면 되는 거야. 왜? 옆집 아줌마가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밥을 차려줬거든. 그럼 이제 아줌마가 차려준 밥 먹고 TV 보면서 놀다가 엄마 오시면 집에 돌아가면 되는 거야. 당시에는 이웃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아이를 보살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아이가 잘못했더라도 혼을 내고 남의 아이가 잘못했더라도 혼을 내는 시절이었어. 그래서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고 하더라도 남들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없으면 동네 어른들이 더 많이 신경 써줬거든.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른들의 감시하에 살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반대로 말하면 사회의 모든 어른들이 아이들 중에 낙오자가 생기지 않게 막으려고 협동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낙오자가 별로 없었어. 심지어 낙오자가 생기더라도 멱살 캐리를 해서라도 강제로 정상인의 범위로 끌어올려 놨다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평균 이상의 인간도 강제로 평균으로 끌어내렸다면 평균 이하의 인간도 평균으로 끌어올리던 시대인 거지.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남의 집 아이를 때리면 폭행이야.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 나 때는 아이들이 마을 전체 어른들의 영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가 전능한 인간이어도 자식은 우월한 인간이 될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하지만 이젠 남의 집 가정교육에 개입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부모가 전능하거나 자식 교육에 소홀해지면 자식이 전능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나 때는 집에 엄마가 없으면 옆집 가서 밥을 먹었다고. 부모가 바빠서 자리를 비우면 다른 어른이 그 자리를 채워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각자 알아서 자기 자식을 길러야 되는 시대인 거야. 결국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부족하면 엄마도 맞벌이를 하러 나가야 되니까 방치된 자식은 전능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라고. 근데 거기에 중산층도 줄어들고 빈부격차도 심해지니까 어느새 방치아동 가구가 453만 세대가 돼버렸어. 물론 부모가 방치하면 좋은 점도 있기는 해. 자식이 자주적인 성향이 강해진다는 거지. 사회성과 사교성을 가진 인간이 자주적인 성향이 강해진다면 그건 강인한 어른으로 자랄 가능성이 높겠지. 하지만 사회성과 사교성이 없이 자주적인 성향이 강해진다면 그건 정서적 고립이나 사회적 고립이 되는 거야. 근데 부모가 방치한 아이가 사교성과 사회성이 높을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서 사회성과 사교성을 배울 건데? 불가능하다고. 그럼 이제 흔한 말로 독불장군이 되는 거야. 니들이 쓰는 표현으로 금쪽이라고 하지. 정리하자면 우리 때는 공장처럼 정해진 규격대로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내는 시대였다면 요즘 세대는 규격이 없다 보니까 규격 이하의 불량품이 대량 생산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야.